요즘의 컬러라는 것은 커트의 선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가 최고의 목표점이 돼야 됩니다. 커트라는 것은 선에 따른 느낌이고 컬러라는 것은 그 커트의 라인을 어떻게 입체감적으로 살려줄 것인가가 최대의 숙제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컬러리스트 다니엘 캐러빈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동양의 검정 머리카락을 제압하지 못하면 전 세계를 제압하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카락의 특징, 색상, 또 구조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컬러라는 거, 그리고 커트라는 거, 폼이라는 거, 누구든지 내가 하면 기준이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움직여진다라면 보다 더 폭넓은 세상이 보여지겠죠. 아울러 커트라는 것은 기술을 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컬러나 웨이브는 기술 이전에 먼저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발 기준에 따라서 모든 상품이 내가 시술하고자 하는 상품이 다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컬러를 함에 있어서 또 펌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커트의 선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 커트의 선을 살려줄 수 있는 디자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행의 패턴이 될 것이고 손님들을,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용인들 스스로가 한 발짝만 더 앞서 나가서 보다 폭넓은 디자인성을 연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육회 상쾌 통쾌한 BTV의 유상준의 컬러 교실은 항상 우리 미용인들과 함께 호흡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BTV의 유상준의 컬러 교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켜야겠죠. 컬러라는 것은 항상 생각이 이전에 커트의 형태, 커트의 뉘앙스가 어떻게 맹글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커트의 형태나 뉘앙스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접목하고자 하는 컬러의 완성도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의 이미지 파악, 그리고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성질,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모델의 모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백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그 모질 판단 방법. 모발 판단은 항상 정확하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탑 부분에 한 다발을 잡으셔가지고 그 머리카락의 성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물론 탑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부분도 좀 신중하게, 왜? 손님이 보고 계시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또 저희는 전문가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질이 가지고 있는 성태, 성향, 신생모가 있는지, 모발 끝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커트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고 약을 조절을 하시고 그 모발에 맞는 약제의 조제 방법, 이것이 컬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큰 힘이 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십시오. 이 모델은 짧은 숏커트죠. 숏커트에다가 요즘 유행할 수 있다라는 커넥션, 디스커넥션의 형태가 잡혀져 있고 커트에 이 단을 나눈다라면은 4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4단 정도에 맞는 컬러의 시술 방법, 그리고 애교머리 부분이죠. 애교머리 부분 적당한 지럭시에 또 적당히 쏟아냈고 적당히 층이 나 있고 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의 성향, 젊다라는 게 여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지런히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색은 동양인에게 흔치 않는 오글 계통이 아닌 핑크 계통이죠. 핑크 계통의 8레벨, 굉장히 밝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갈색의 7레벨, 코는 우뚝 솟아 있고 또 얼굴은 조금 계란형인 것 같지만은 조금은 길고 사각진 그런 형태.
이런 형태의 커트 어울리게 맹글어져 있고 여기에 색깔만 잘 조화를 시킨다라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미용 시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발 진단이 끝나셨으면은 시술을 해야겠죠. 시술을 하실 때 먼저 약제 선택을 합니다. 약제는 모발 진단을 할 때에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의 성질 굉장히 가늘고 또 이 언더톤이 밝아져 있는 상태죠. 염색도 안 한 머리카락, 웨이브로 인해서 펌으로 인해서 조금 다소 밝아져 있는데 선천적으로 좀 이 밝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발들을 가지고 있는 손님들한테는 고객들한테는 산화제 농도를 굳이 높여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모델에게는 4.5%의 산화제를 활용을 합니다. 4.5%의 산화제를 활용을 하면서 색상은 올해 많이 유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보라 바이올렛이죠. 바이올렛 5레벨에다가 또 윤기감을 좀 투여하기 위해서 역시 회색을 혼합을 했습니다. 회색을 혼합을 하는데 이 회색에도 넘버링이 있죠. 9번이냐 10번이냐 혹은 8번이냐 7번이냐 어느 메이커든지 다 염색약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에 의한 채도감, 여기에서는 8번을 잡았습니다. 8C라고 쓰여 있는 염색약을 회색을 혼합을 했습니다. OV에 8C를 지금 도포하는 이 첫 번째 단에는 OV에 8C를 2대1로 혼합한 것에 산화제 농도 4.5, 머리카락이 가늘다 보니까 6%짜리 산화제를 쓰게 된다라면은 이 많이 표출이 될 것 같고 그 4.5%짜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처럼 꼬랑지 빗으로 시술을 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텐션 없이 가볍게, 그리고 이 블로킹의 방법은 커트 라인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형에 맞는 커트가 이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트 라인에 맞는 블로킹을 시술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멋내기 염색을 하실 때에 이 관자놀이 부분, 햄라인 쪽은 머리카락이 가늘기 때문에 염색약의 도포량의 밸런스를 극도로 제한을 시켜라. 마지막에 가볍게 이렇게 빗질만 해주셔도 충분하게 이 착색을 합니다. 그리고 멋내기 염색이라는 것은 굳이 네이프 부분부터 도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나셔가지고 커트 라인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포인트를 줄 것인가에 따라서 시술의 순번은 바뀔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을 도포를 합니다. 첫 번째 단을 도포를 하실 때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처럼 지그재기의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그재기의 섹션이라는 것은 커트에서 이 입체 감적, 음양 효과를 준다고 그러죠. 커트에서 표현된 그 음양 효과를 색깔로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 지그재기의 섹션,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염색약을 보려다 보니까 그 표현 방법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염색약을 도포를 하실 때는 두피에는 가급적이면 안 묻히게 가라. 두피에 안 묻히게 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다.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들입니다. 무조건 나쁜 것들이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들이니까 최상의 방법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그재기의 섹션은 입체감적인 요소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멋내기의 염색이라는 것은 꼭
네잎 부분부터 도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토속적인 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럼 지그재기에 염색약이 도포가 된다라는 것은 입체감이 훨씬 더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염색약을 도포를 하실 때는 꼭 그 모발을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볼라주시라고 그랬어요. 90도 각으로 들어서 볼르게 된다라면은 볼륨감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는다. 그 빗질을 하실 때는 가볍게 모발은 90도 각으로 들으셔가지고 멋내기 염색이라는 것은 두피 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이 적고 모발 끝으로 갈수록 도포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단을 도포를 합니다. 이게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연결하는 그런 도포 방법이 되겠죠. 물론 중간에서 뭐 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중간에서 끊으시게 된다라면은 그 존의 영역이 너무 세밀하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젊은 층한테는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소 연세가 있으신 분한테는 조금 위화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젊은 층이라면은 존의 구역을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와 같이 세밀한 게 아니고 좀 넙직넙직이 시술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단의 염색약은 거꾸로 가겠습니다.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단이 바이올렛이 2였었다면 이번 두 번째 단은 바이올렛이 1 그리고 회색의 염색약이 2로 2로 그렇게 잡으셔가지고 그라데이션 입체감적인 요소를 좀 더 강하게 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처럼 이 모발이 가는 상태에서는 빠른 시술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에는 가급적이면 묻지 않도록 빗질만 고르게 잘 해주셔도 두피 쪽은 염려 안 하시게끔 이 착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호일을 대느냐 안 대느냐의 차이거든요. 호일을 대게 되신다라면은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표출이 되겠지만은 호일을 안 대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게 된다라면은 경계선이 좀 무너지게 돼 있죠. 근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그 가운데에 접목되는 접해지는 그 머리카락의 색상들은 또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다른 중간 개념의 채도감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 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름이 될수록 우리의 스타일은 점점 과격해지고 화려해지게 돼 있죠. 그 과격해지고 화려해질 수 있는 패턴을 정확하게 살려갔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 염색을 하면서 이 맨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물론 탈색제나 또 산화제의 농도가 높은 것들은 맨손으로 하게 된다면 좀 따가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처럼 산화제 농도를 다소 낮춘 것들은 맨손으로 하시더라도 저는 크게 뭐 따갑다거나 두피가 따갑다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또 좋지 않습니까? 손님들한테 이 신뢰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니까.
첫째 단, 둘째 단이 끝이 났습니다. 도포가. 네, 이거는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연결시키는 라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로의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에 도포했던 연모제를 도포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 뭐 이 서로 다른 색상이나 명도를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뭐 세 가지의 층이 보여지겠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두 가지의 패널로 움직여 가도록. 염색을 하시고 나서 이 나중에 고객이 이걸 원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것대로의 커트에서 존이 태어나듯이 염색에서도 존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적인 것으로 표출해 주게 된다라면은 충분하게 손님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다음의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어느 것이든지 저희가 쉽게 시술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를 짱그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짧게 짱글라갖고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냅둬야 되듯이 염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도 마찬가지고요. 펼 걸 생각하면서 웨이브를 걸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웨이브를 넣을 걸 생각하시면서 펴진다 않거든요. 쉽게. 그때 그 기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염색도 이와 같은 섹션을 나누셔가지고 존을 나누셔가지고 시술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겠죠. 이거는 꼭 젊은 층에만 국한될 부분들이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또 새치 커버를 할 때 이 방법들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새치가 몇 프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라데이션의 방법들을 시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게을러지지 말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지지 말고 조금씩만 머리를 좀 쓰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그거를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죠. 좀 귀찮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여러분 어느 경우든지 새로운 것들은 꼭 나쁘다는 개념보다도 또 새로운 것이 항상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필요로 하게 된다라면 지금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라면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따라가야겠죠. 저는 이 일반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그럽니다만은 저희 미용은 생물이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정치가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정치만이 생물이 아니고 우리 미용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그 생물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 방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미용은 예술이기 이전에 먼저 생물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이 생물을 정확하게 제대로 살리고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머리는 조금만 쓰시면 됩니다. 네, 이 머리 쓰시는 걸 너무 귀찮아하고 또 공부하는 걸 또 귀찮아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어 끝나고 나서 호프집에 가서 이 픽처 맥주 한 잔만 안 마셔도 이런 좋은 이 프로그램이나 교육 방송들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교육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교육이 없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 꼭 가져주시고 이처럼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 넷째 단 방법으로 탑 부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물론 블로킹은 섹션은 지그재그로 다 가셔야겠죠. 이와 같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시대에는 굉장히 어필하기 좋고 필요한 이 시술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고 또 많은 활용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거 배우기만 했지 활용을 안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다라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직원에게라도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패턴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파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미용인들, 제가 염색약을 바를 때 꼭 90도 각으로 들어서 바른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이 90도 각은 볼륨을 살리고 죽이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습관을 들여놓게 된다라면은 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염색약을 발라놓고 이렇게 꼬아놓으면은 얼룩이 생기지 않느냐? 물론 일부러 얼룩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아놓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이 손님은 그라데이션으로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꼬아놓음으로 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바로바로 표출이 안 되겠지만은 빛에 의해서, 조명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염색은 정적이었을 때 느낌이 아니다. 동적이었을 때 느낌이 좋아야 염색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차이다. 누차 강조를 합니다. 염색은 커트의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커트 아무리 이쁘게 잘 짱글났다 손치더라도 드라이가 없으면은 별로 안 이쁘고 또 색깔이 없으면은 밋밋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거 커트 라인을 완벽하게 표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색깔이나 또 명채도가 있다라면은 그 커트는 아무리 못 짱글났어도 정말 이쁘게 잘 짱글나 놓은 그런 형태가 되니까, 예, 머리를 짱그실 때는 그 다음 작업을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짱글나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지명받는 미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염색약은 두피 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을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도포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용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작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크라운 부분, 크라운 탑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조각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로 통일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시술한 결과는 크라운 탑 부분에도 커트 라인, 또 우리가 쏙가낸다고 그러죠. 모발을 쏙가낸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마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염색약을 꼬랑지빗으로 도포하실 때는 분명하게 텐션을 많이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텐션을 많이 주게 된다면은 염색약의 강알칼리로 인해서 우리 머리카락의 모표피가 큐티클층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죠.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손상입니다. 그리고 지발이지 안 망가지는 염색약 좀 맹글고 안 망가지는 펌약 좀 맹글어 달라라고 이렇게 메이크에다 이 주문 아닌 주문하신 우리 미용인들이 많은데, 참고로 염색이나 펌은 일정 부분 망가뜨리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 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정 부분 망가뜨리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염색이며 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도 염색을 하면은 머리카락이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염색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그게 웨이브도 펌도 마찬가지거든요.
적당히 큐티클층이 망가져 있고 또 간척 물질이 좀 덜 채워져 있을 때만이 뻐모도 이쁘게 나오는 것이고 잘 걸리게 돼 있어요. 너무 건강한 머리카락은 뻐모도 잘 안 나오고 또 뭡니까? 염색도 잘 안 나오게 돼 있죠. 그 순간은 이쁘게 나온 것 같지만은 금세 흐트러지거나 빠져버리고 염색이 됐든 뻐모가 됐든 일정한 부분 망가뜨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운 탑 부분 좀 이 섹션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그대로 표출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탑 부분은 틈새가 있다 보니까 빛이 투시도가 강해요. 그래서 네이프 쪽에 도포한 거하고 똑같은 약재나 이걸 활용할 시간을 좀 늦게 두고 도포를 해더라도 좀 밝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밝게 보여지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활용했던 염색약에다가 뭐 다소 물을 탄다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염색약의 작용을 좀 둔화를 시키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시술했던 염색약보다도 0.5레벨 정도 낮은 연모제를 10%나 20% 정도 혼합을 하셔가지고 시술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탑 부분이 밝아지는 것은 빛의 투시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손님들을 이끌어가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지 손님들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한 거라고 해도 손님들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 줄 줄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도 그 손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큰 소리를 내서가 아니고 정확한 지식이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이 뭐 보여주는 강사분들 또 이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수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들이 누구 것이 옳냐 누구 것이 옳지 않느냐는 후차적인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 강사분하고 저하고 배웠던 영역도 다를 것이고 또 배웠던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다소 이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화학적 원리나 구성은 전부 한 기둥이라는 거.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예전에는 모나게 했었죠. 빗으로 이 머리카락을 빗으면 염색을 하면은 머리카락이 망가지네 어쩌네 그랬었는데 그때 역시도 똑같았다고 봐요. 가볍게 빗질을 해주게 되고 또 가볍게 염색약을 펴 발라준다라는 개념으로 빗질을 한다라면은 왜 빗질을 해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브러쉬로 염색약을 도포를 하시고 또 뭐죠? 이 문질러 주는 것을 저는 상당히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두피 쪽에 염색약을 볼라야 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꼬랑집에서 상당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치컵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꼬랑지빗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다소 이 두피 쪽에 안 묻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마지막 체크 단계에서 한 번씩 더 이처럼 빗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빗어 주시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마무리 때 한 번씩 체크 단계에서 빗어 주십시오. 빗어 주시게 된다라면은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게 완벽하게 얻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씩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이제 행동으로 직접 보여줘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처럼 두 가지의 염색약을 가지고 커트라인에 맞춘 그라데이션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방치 타임은 자연적으로 25분을 두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잠깐 대기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시술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는 더 잘 보이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들, 이 라인과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 그라데이션이란 건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이 라인의 형성은 결국은 커트선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커트선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 얼굴의 커버나 이런 것들의 표현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처음에 이 모발 진단을 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모델의 피부톤은 저희처럼 오글이 아니고 핑크톤의 8레벨. 8레벨을 너무 어둡게 가버린다라면은 이 모델의 얼굴은 환자색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시체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둡게 가버린다면 그런 패턴이 될 것이고, 너무 밝게 가버리면은 항상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치크라고 그러죠. 화장을 할 때 치크를 조금만 넣더라도 술 먹은 사람처럼 그런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겉의 선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 모델의 얼굴 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가 최대의 관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염색 시술을 할 때에 이 부분적인 패턴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것인가 라고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은 그 후에 얘기가 되겠죠. 멋내기라는 것은 나의 장점을, 또 내가 요구하는 거, 나를 어떻게 표출해 줄 것인가가 우선 과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후차적인 건 생각하지 맙시다. 염색이 됐든 펌이 됐든 일단 모발을 망가뜨려야만이 저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개념처럼, 역시 멋내기라는 것 역시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이 모델이 이런 스타일의 커트가 아니라면은 결코 이러한 컬러 기법은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커트의 형태가 이 여성이지만은 좀 속된 말로 선머스마처럼 이렇게 짱굴러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색상도 색상이지만은 디자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항상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해 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